안녕하세요. 초코서당에서 명리를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초명입니다. 초코명리. 올해 2025년 을사년부터 내년 그리고 내후년 2026년, 2027년까지 강력한 화기운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명리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다가 화기운이 점점 강하게 들어오니까 걱정들을 좀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 걱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25년 같은 경우는 목이 화를 생하는 구조죠. 그래서 지지에 힘이 좀 몰려 있어요. 2026년은 천간하고 지지가 전부 다 화오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땅에서의 뜻이 하늘로도 이어지고 하늘에서의 뜻이 지상에도 펼쳐진 것처럼 간여지동으로 간지가 이루어지면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곱하기 2배가 아니라 3배나 4배로 훨씬 더 강력하게 표출이 돼요. 그런데 2027년 정민년까지 왜 화기운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냐? 정화가 미토에 단단히 뿌리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호일주도 간여지동이지만 정미일주의 경우에도 거의 간여지동에 준할 만큼 천간과 지지가 강하게 연결된 간지로 여기거든요. 게다가 미토는 4, 5, 미 할 때 여름의 마지막을 담당하는 고지에 해당됩니다. 미토가 여름에 화기운이 그대로 몰려있는 기운이다 보니까 미토도 역시 뜨거운 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조토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미토를 꼽는 거죠. 사실 많은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들이 원국에 화가 없는 사람의 경우 만약에 을사년, 병호년, 정민년처럼 화가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먼저 뜨거운 열정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마음이 좀 급해져서 긍정적으로는 추진력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내 기분, 활력 이런 게 넘치면서 좀 활기찬 느낌이 평상시에도 강하게 든다고나 해야 될까요? 그리고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의 경우에는 나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강해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더욱 넓어지고 본인의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과연 원국에 화가 없는 사람에게 화의 기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정말로 활력이 넘치고 감정 표현도 솔직해지고 뜨거운 열정이 생기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행마다 특징이 있어요. 목, 화, 토, 금, 수. 각 오행마다 특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목이나 화의 기운은 양기에 속하고요. 금이나 수의 기운은 음기에 속하니까 그냥 두 오행을 제가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를 할 때 전체적으로 자기 안으로 수렴성이 높은 간지가 뭐겠냐, 그런 오행이 뭐겠냐라고 한다면 금하고 수를 꼽을 겁니다. 목하고 화는 금, 수 오행에 대비해서 조금 더 자기 표현에 솔직하고 활동력이 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십성을 좀 들어가 볼게요. 같은 화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화 오행이 인성이나 관성으로 작용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식상이나 재성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화 오행이 원국에 없다 하더라도 내게 화 오행이 인성이나 관성에 해당하는지 또는 식상이나 재성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게 발현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초급반, 중급반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으세요. 내 원국에 수오행이 없다. 그러면 수오행이 들어오면 좋은 거냐? 또는 내 원국에 수오행이 많다. 그러면 나는 해외로 나가서 사는 게 좋은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거든요. 오행만 보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화가 식상으로 작용하는 사람하고 인성으로 작용하는 사람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 표현력이 좋아져서 사람들과 더 넓게 교류하게 된다거나 감정 표현도 더 잘하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콘텐츠는 많은데 실은 이건 그냥 챗 GPT한테 물어봐도 일반적인 화 오행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줘라고 한다면 똑같이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간지를 오행으로 묶지 말자. 일간에 따라 간지별로 다르게 바라보자.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대답도 간단한 편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식상으로 작용하는 사람과 인성으로 작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사주명리를 공부하시는 우리 파이님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화 기운이 비겁으로 작용을 한다면 남과 경쟁을 하거나 협업을 하는 쪽에서 자기의 능력을 더욱더 돋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식상으로 작용을 한다면 뭔가를 창작을 하거나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성으로 화 기운이 들어온다면 어떤 현실적인 성과를 내기 좋을 것 같고요. 사람들과 관계도 더욱더 넓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성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관성이 상징하는 기운이 뭐죠? 책임이나 규율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쓰임이 좀 높아질 거고요. 인성으로 들어온다면 뭔가 공부를 하거나 또는 내면의 성장을 이끄는데 화 기운이 좋은 걸음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화 기운이 나한테 없는데 올해, 내년, 내후년에 화 기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일단 화 기운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음양, 그리고 오행, 그 다음에 천간, 지지, 지장간, 십성 이런 순으로 초급 수업을 할 때 쭉 가르치세요. 그런데 제가 명리 나를 지키는 무기 이 시리즈를 썼을 때 안 그래도 제 책은 어느 정도 명리학을 공부하신 중급 이상자분들을 위해서 쓴 책이다 보니까 아예 오행적인 부분은 책의 맨 뒤로 빼긴 했는데요. 초급자 입장에서야 오행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는 쉽겠지만 저는 어쩌면 간지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 이런 이해도를 좀 많이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요, 부산에서 박도사라고 불리우는 명리학자 박정화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명리학을 정의를 할 때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 계절의 기운을 간지로 상징화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왜 간지를 굳이 다시 오행으로 묶어서 설명을 하냐,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신 적이 꽤 많았어요. 저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는 오행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오히려 십성 뒤로 배치했던 거고요. 오행마다 십성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같은 화오행이라 하더라도 저는 일간에 따라서 병화인지 정화인지 그리고 사화인지 오화인지 이런 각각의 간지들이 일간에 따라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다 나누어 설명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행에 따라서 십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십성 중에 재성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오행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영상들을 과거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이때는 무토가 신금을 쓰는 거하고 기토가 경금을 쓰는 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화오행이라 하더라도 그 화오행을 간지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가 간목일간인지 을목일간인지 또는 병화일간인지 정화일간인지 어떤 일간인지에 따라서 병화가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냐, 오화가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냐, 정화가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을사년, 올해도 그렇고 병원년, 정민년 때 화기운이 강해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또는 몇 년 전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끝나고 성과를 달성하기 좋은 시기로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퉁쳐서 말씀을 드리면 일간을 중심으로 봤을 때 원국에 화기운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일간을 중심으로 봤을 때 신약한 사람 그리고 신강한 사람이 운의 유불리를 겪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주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보면 김이 일주고요, 시주가 기사시입니다. 이모월이고 을미년이에요. 일간이 엄청 신강합니다. 왜? 토일간인데 월지가 인성이고요, 일지는 또 미토예요. 득지하고 득령했죠. 그리고 주변도 화하고 토가 강해서 득세까지 했습니다. 엄청 극신강한 명식이죠. 이런 명식이 만약에 을사, 병호, 정미 때 화기운을 맞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의 인성이 혼잡이 되고 인성의 힘이 엄청 강해지겠죠. 원국에서 많은 기운이 그대로 운에서 들어오면 운이 매우 불리하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요, 올해 을사년, 내년 병호년, 내후년 정미년이 썩 좋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주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이 사주가 어떻게 보이세요? 좀 뜨겁지 않나요? 맞습니다. 일주는 병호일주고요, 월지는 또 술토입니다. 오수랍도 되어 있고요, 연주는 정미년인데 지지에 있는 이 미중 정화나 술중 정화나 오중 병화 정화가 전부 다 시간이나 연간에 투출한 형국이에요. 그래서 되게 뜨거운 사주입니다. 이렇게 화의 기운이 강하거나 뜨거운 사주 같은 경우는 화에 세운이 들어오면 썩 좋지가 않아요. 저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ADHD나 자녀라고 한다면요, 또는 분노 조절장애 이런 거에 좀 걸리기 쉽다고 보고요, 수면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화기운이 들어오는 게 유리한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금수가 강하죠, 이런 사주를 보면. 근데 화가 어떻게 작용을 해요? 관성으로 작용을 합니다. 식상이 발달된 분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을 안 하고 말을 그냥 내뱉다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구설수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무언가를 할 때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을 정신없이 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화오행이 십성으로 뭐로 작용을 하죠? 네, 관성으로 작용을 합니다.
관성. 그러면 화오행이 활동력이 넓어지고 창의력이 생기고 사람들하고 교류를 넓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화가 관성으로 작용을 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금하고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또 금하고 수가 들어오면 운이 불리하게 흘러요. 지금 내가 사주명리를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내 사주가 신강한지 신약한지 잘 구분을 못한다. 한난 조습도 잘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예를 들어서 2019년도, 20년도, 21년도에는 수기운이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이때는 수렴하는 기운인데 코로나가 경자년 말쯤에 또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라는 것도 한번 상기해 볼 만한 일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19년, 20년, 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지만, 이때 코로나와 상관없이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다. 사업을 하는데 잘 되지 않았다.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다.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어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을사년, 병오년, 정미년은 반대로 운이 유리하게 상승하는 시기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명리학이라는 게 그래요. 계절이라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흐르잖아요. 대운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올 텐데, 이렇게 음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 그리고 양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가 있겠죠. 내가 음의 기운이 강해졌을 때 많이 힘들었다면 반대로 양의 기운이 찾아올 때는 운이 유리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평생 힘들 거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제가 앞에서 이 사주가 역시 매우 뜨거운 사주라고 했는데, 화가 들어오면 일간의 힘이 너무 세지잖아요. 안 그래도 신강한데.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을사, 병호, 정미년이 매우 불리하게 흐를 겁니다. 그런데 화기운이 들어오면 이분이 에너지가 활기차지고 막 자기 표현이 솔직해지고 뜨거운 열정이 생기고 그러냐는 거죠. 그렇진 않아요. 왜? 십성으로 보면 식상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식상이 여기 사중 경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물론 대운도 봐야 되겠지만 화오행이 십성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신강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일간이 지지의 뿌리가 튼튼해서 나름 신왕한 사주거든요. 그런데 화의균이 너무 강합니다. 연간에 있는 병화가 인중병화의 뿌리가 있고요. 지지에서는 또 인호합으로 엮여 있어서 화의균이 엄청 강한 사주예요. 화의균이 강한데 역시 을사년, 병오년, 정미년 때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운이 불리하게 흐르겠죠. 이런 분들은 화가 식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뭔가 일을 할 때 좀 급해진 마음이 생길 수 있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더욱더 뚜렷하게 빛낼 수 있을 겁니다. 무언가 취미 활동을 여러 개 할 수도 있고요. 연애를 하다가 헤어져도 금방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화가 식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명리학을 공부할 때 특히 초급 단계에서는요, 음양오행, 천간, 지지, 지장간, 십성 이런 순으로 공부를 해 나가실 겁니다. 원래 음양하고 오행은 약간 절대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십성은 일간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음양오행이 절대적 개념, 우주적인 영역이라면 십성은 주체의 성향이나 사고나 행동의 패턴이나 적성이나 인간관계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이야기하는 분야예요. 저는 명리학이 십성이라는 도구 때문에, 이 도구 덕분에 어쩌면 봉건시대를 넘어서 현대에까지 학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리학을 좀 공부하시다가 많은 분들이 수가 원국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표현을 잘 안 한다고 하는데 왜 저는 늘 사람들과 만나서 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어디 가면 제가 조용히 있지 못할까요? 저는 수가 이렇게 많은데 라는 분들 보면은 금일간인데 수식상이 발달된 분들이 많아요. 반대로 선생님 저는 화가 엄청 많거든요. 화가 원국의 절반 가까이나 있는데 저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일을 하는데 늘 무기력하고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토일간인데 화가 인성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행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단계에 넘어가면 인간의 어떤 사고나 패턴, 행동 양상이 사회적으로 드러난 게 십성이다 보니까 십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막 명리학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아직 오행 단계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오행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공부를 하시고요. 어떤 사람을 관찰할 때 오행보다는 십성을 중심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화의 기운이 들어오면 나에게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생길 거야 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내 원국에 넘치는 기운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만약에 목이나 화기운이 강한 분들이라면 병원년이나 정미년이 유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리고 금수가 강한 분들이라면 화기운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년과 정미년이 나에게 유리한 운인지
또는 불리한 운인지를 미리 판단하시고 유리한 부분은 활용하고 불리한 부분은 방어할 수 있게끔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병원연에 천간에 병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원국에 신금이 있다, 또는 내가 신금일간이다 라고 하는 분들은 병화가 화가 아니고요, 수의 기운으로 바뀌어서 수의 기운으로 내가 쓸 겁니다. 화의 기운인데 왜 수로 기운으로 바뀌냐고요? 천간의 간지들이 서로 만나서 합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병화하고 신금이 만나면 글자가 완전히 바뀌어요. 내 원국에 있는 글자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고정된 간지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운이나 세운에서 오는 간지는 유동성이나 운동성이 워낙 강한 이들이기 때문에 원국에 신금이 있다면 병화는 신금과 만나서 수로 바뀝니다. 그런데 물론 내 대운이 을목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을목과 신금이 서로 충을 해서요, 신금이 막 흔들리거든요. 이때 병원연이 오더라도 병화가 신금과 합을 해서 수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합과 충을 계속 반복하면서 간지가 조금 불안정해집니다. 간지가 가지고 있는 선명도가 살짝 떨어지는 거예요. 실은 충과 합이나 형과 관련된 부분은 명리학의 저는 중고급에 해당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유튜브를 통해서는 공부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또 혹시라도 내가 진지하게 명리학을 공부해서 사주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7월 15일날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초명의 사주명리 2기 고급반을 개강을 하거든요. 이 강의에서는 원국과 그리고 대세운의 충, 합, 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운이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알려면 용신이라는 걸 파악을 해야 돼요. 내 사주에 어떤 기운이 넘치고 그 기운 때문에 어떤 불리한 부분들이 있는지, 어떤 간지가 들어와야 내 사주에 넘치는 기운들이 덜어져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생기는지, 그 핵심 키가 되는 기운을 용신이라고 하거든요. 쓸 용자라고 해서 내가 그 기운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다가오는 운을 유리하게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용신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걸 행운 용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취업을 할 때 언제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걸 판단하는 기운이 바로 행운 용신입니다. 행운 용신이 억부 용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용신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왕이나 조우나 격국이나 통관이나 건강이나 고립 용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용신들이 있어요. 이 용신들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한참 중간에라도 뒤늦게 수업 신청하셔도 수업 들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수업과 관련된 안내문은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달아둘게요. 그래서 명리학 전문가, 사주 전문가를 꿈꾸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수업을 통해서도 만나뵈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를 보면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막연하게 좀 불리하게 힘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명리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유리한 운을 활용하고 불리한 운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잘 공부해서 대비를 하시면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또 화의 기운이 강해질 때 좀 운이 불리하게 흐르는 분들, 이런 분들도 수의 기운을 끌어오는 걸로 내가 방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다가오는 앞으로의 해를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강력하게 거머쥐는, 성취하는 해로 바꾸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응원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초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